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핫한 내용은 뭐니뭐니 해도 화웨이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화웨이가 무역 분쟁, 무역 전쟁에서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될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서의 혁신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에 서 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 화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서로의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중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화웨이 부분입니다. 미국은 공격적으로 화웨이를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 전쟁을 확전하기 이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도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화웨이 국가, 지지 또는 지지 가능 국가의 비율이 41.4% 정도 됐었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하고 있는 비중이 9.9%,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소수 기업 국가들의 반화웨이 전선은 3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화웨이 전선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거기에 일본, 호주, 대만,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대만은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화웨이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의 의중에 따라서 언제든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제 가능 국가를 보면 카나다와 뉴질랜드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는 부분이 없이 이 내용이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영국과 한국에서 극명하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LG를 통해서 화웨이 제품 5G 제품이 수입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한국의 화웨이 제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한국 정부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전 미국 대통령인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일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왜 부시는 갑자기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일본은 벌써 방문을 했고 6월 3일에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삼성을 방문한 일입니다. 5월 24일자 뉴스에 보면 화웨이는 사면 초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화웨이의 거래처인 도시바와 파나소닉이 일본계 기업이고 TSMC는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표에서 보듯이 반 화웨이 전선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그리고 화웨이를 배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화웨이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에서는 거래 계속을 기대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앞으로 이 회사들이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일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반 화웨이 전선에서 삼성이 맡게 될 어떤 임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만한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웨이와 5G 장비에 대해서 서로 각축을 벌일 수 있을 만한 기술력과 또한 미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만한 회사라는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절대 미국 기업 이외의 회사에게 5G 관련된 어떠한 도움도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을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의중은 결국에는 화웨이 전선이 무너지고 미국이 화웨이를 대체해 5G 장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삼성과 접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은 이 기회에 화웨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화웨이는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화웨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WTO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안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은 많은 부분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화웨이 전선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독선적인 안보 예외 규정 남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로서는 WTO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면 WTO가 미국의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WTO를 과감하게 탈퇴할 수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WTO를 통해서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내용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의 예외 규정 남용과 그리고 안보 위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해서, 현재 영국은 국가적으로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없었고, 어느 정도는 화웨이 제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그룹들에서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을 흔들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주도권 줄다리기에서 영국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경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엑시트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영국에게 좋은 의미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미국과 연합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 본다면, 결국에 영국은 미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브렉시트를 하였을 경우 영국의 GDP는 마이너스 5%, 그리고 EU는 마이너스 1% 정도의 실질적인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끊임없이 영국에게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숨은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주도권에 유럽이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출하면서 미국은 손쉽게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화웨이 사태에서 나온 것과 같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 미국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 당연히 미국 기업들은 미국 법 아래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발빠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합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5 장비 도입에 화웨이를 완전히 몰아내고 2, 3위 업체인 노키아와 에릭슨을 선정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웨이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가성비 충분히 소프트뱅크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프트뱅크는 노키아와 에릭슨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영국의 ARM이라는 IP 설계 회사가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거래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웨이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는 과감하게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RM은 굉장히 즉각적이고도 확실하게 화웨이 이슈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따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IP로 ARM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ARM 측에서는 대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문을 제기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ARM이라든지 소프트뱅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경에 미국 제3위의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 인수에 손정희 회장이 보입니다. 그 당시 손정희 회장은 세계 제1의 통신 제국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꿈이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뱅크와 스프린트가 합작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거대한 통신 제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손정희 회장의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 삼성, 모토로라, HTC를 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에릭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면서 중국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의 입장으로서는 세계 제1통신 제국을 이루는데 화웨이가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화웨이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도 차단을 하고 과감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G 관련돼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